방산주는 북한이 도발할 때만 오르는 테마주 아니냐. 그리고 좀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유럽에서 K방산에 대한 견제가 얼마나 심한지도 아실 거예요. 최근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한국산 무기 대신 유럽산 무기를 사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직접적인 견제 발언을 했을 정도니까요. 거기다가 이집트나 튀르키예 같은 나라들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무섭게 또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K방산이 꾸준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융으로 읽는 세상 이야기 최영진입니다. 이 나라가 재건하는 데는 1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6.25 전쟁 이후 완전히 폐허가 되었던 최빈국에서 불과 약 40년 만에 수출 1천억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 12위권 수출 대국으로 올라섰던 대한민국. 그런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경제 위기는 바로 IMF 사태였습니다. 사람에게 신용 등급이 있듯이 국가에도 그 나라의 채무 상환 능력을 측정하는 신용 등급이라는 게 있고 이걸 평가하는 기관들이 있는데요. 이 IMF 사태 때 무려 12등급이 떨어져서 투자 부적격 국가라는 불명예를 졌던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 우리나라는 국가 신용 등급에 다소 예민한 편입니다. 지금은 IMF 때 떨어졌던 등급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서 금융 선진국들이랑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신용 등급을 유지하게 되었지만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그걸로 성에 안 차죠? 국가 경제의 신호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국가 신용 등급 끝을 보고 싶은데 애석하게도 대한민국은 아무리 신용 등급을 관리해도 최고 등급까지는 찍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국가 신용 등급 평가사들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지정학적 이슈, 즉 북한입니다. 국가 신용 등급을 평가하는 요소에 정치와 안보 위험이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 러시아의 신용 등급이 무려 8단계나 수직 낙하합니다.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과 전쟁 영향으로 신용 등급이 강등되었고요. 우리나라는 당장 전쟁이 발발하는 건 아니지만 엄연한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용 등급뿐만 아닙니다. 한반도의 이러한 불안한 정세는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모두 남북 관련 뉴스에 유의미하게 반응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큰 화두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보는 시선이 존재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오히려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평가되는 산업이 있죠. 바로 최근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K방산 방위산업주입니다. 실제로 북한이 도발을 할 때마다 방산주의 주가가 고공행진을 한다는 뉴스를 자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의문이 생깁니다. 방산주는 북한이 도발할 때만 오르는 테마주 아니냐. 그리고 좀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유럽에서 K방산에 대한 견제가 얼마나 심한지도 아실 거예요. 최근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한국산 무기 대신 유럽산 무기를 사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직접적인 견제 발언을 했을 정도니까요. 거기다가 이집트나 튀르키예 같은 나라들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무섭게 또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견제는 견제대로 들어오고 경쟁 국가들은 많고 K방산 이대로 괜찮은가 싶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K방산이 꾸준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세계 상황을 보면요. 여러 갈등으로 인해 근 30년 동안 이어진 평화가 깨져버렸습니다. 신냉전 시대가 도래했고 자주국방이 전 세계의 화두로 떠올랐어요. 작년에 전 세계 국가에서 지출한 국방비는 사상 최고치인 약 3천조 원을 찍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는 나토라는 군사동맹으로 똘똘 뭉쳐있던 유럽 국가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3천조 원 중 절반 이상을 바로 나토 회원국들이 지출을 했습니다. 나토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냉전 시대에 소련 때문에 탄생한 조직이었는데 91년에 소련이 붕괴되어 버리죠. 이후 소련의 뒤를 이은 러시아와 나토는 오랜 기간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갑니다. 그렇게 세계의 평화가 찾아오는 듯 보였지만 2008년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를 나토 회원국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러시아가 크게 반발하고 유럽 국가들은 나토와 러시아의 협력 관계가 깨질까 봐 눈치를 보면서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나토 가입을 반대하죠. 그렇게 아슬아슬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지난 22년 2월에 러시아가 넘어서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립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토와는 완전히 척을 지게 되는 거죠. 자, 나토 입장에서는 출범한 지 약 70년 만에 가장 큰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무조건 국방력 강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독일은 재무장을 선언하면서 병력을 키우기 시작했고, 영국도 대선 공약으로 징병제가 떠오르는 등 독자적인 국방력을 갖추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조급해진 나라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우크라이나와 바로 옆에 위치한 폴란드예요. 자, 폴란드는 무려 123년간 러시아, 독일, 오스트리아의 분할 지배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을 하지만 2차 세계대전 때 다시 러시아와 독일한테 점령을 당하죠. 1945년 해방 후에도 소련이 무너지기 전까지 꾸준히 탄압을 당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러시아의 다음 행보가 그려지면서 폴란드 입장에서는 불안해지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현재 GDP 대비 2.2% 정도의 국방비를 향후 최대 5%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낸 나라가 있습니다. 전 세계가 냉전은 끝났다고 생각했던 수십 년 동안 한순간도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나라. 그래서 꾸준히 방산 기술을 갈고 닦아온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폴란드에서 이미 준비되어 있는 K방산은 굉장한 매력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지난 2022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카이 등 한국 방산 기업과 무려 124억 달러, 약 17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릅니다. 세계가 놀랐어요. 나토는 동맹인 우리 걸 먼저 사야 되는데 왜 한국 무기를 사냐고 견제도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K방산에 구체적으로 어떤 매력이 있냐? 우선은 굉장히 빨라요. 한국인 특유의 빨리빨리 DNA가 방위산업에도 예외가 아니었던 겁니다. 탱크나 전투기 같은 방산 무기들은 고도화된 첨단 산업이에요. K방산의 인기 아이템인 K9 자주포만 봐도 여기에 들어간 부품이 약 2만 1,000개에 달합니다. 공장에서 며칠 만에 뚝딱뚝딱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폴란드와 계약했던 K9 자주포와 K2 전차 초도 물량을 납기일보다 무려 6개월이나 빨리 납품하는 저력을 보입니다. 대통령까지 한국에 나와서 환영할 정도로 한국산 무기들을 오매불망 기다리던 폴란드가 완전히 반해버리죠. 자,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우리나라는 경쟁국들 대비 속도가 월등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거든요. 자, 공식적으로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이다 보니 국군의 지속적인 무기 수요가 있었어요. 꾸준히 생산하면서 부품 공급망을 안정하게 갖춰온 거죠. 필요할 때 즉각 생산이 가능할 정도예요. 그리고 이게 가격이랑 품질까지 좋아요. 예를 들어서 유럽 국가들이 많이 의존하고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의 전차는요,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모델을 리뉴얼하는 차원의 생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나라들이 기존 제품의 골조에 부품을 입혀서 전차 10대를 완성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에 새로운 전차 10대를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세상에 없던 방산 로켓 배송을 경험한 나라들이 K방산에 어떻게 반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방산 강국들 대비 유연성이 높다는 것도 K방산의 경쟁력 중에 하나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방산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매우 민감한 산업이잖아요. 자, 군사 기밀이 유출될 위험이 있어서 수출을 하려는 국가도 좀 방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루마니아가 우리나라와 무려 1조 3천억 원 규모의 방산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핵심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유연성이었는데요. 한 예로 미국은 기술 이전이나 공동 개발, 현지 생산 이런 거 안 해줘요. 그냥 전차만 팔아요. 반면에 한국은 뭐라고 하느냐? 한국의 전차 구입을 통해서 루마니아 방산업계에 잠재력을 끌어올 수 있는 단계별 사업 계획을 제시할게. 혹은 기술을 이전해주고 현지에 부품 공장을 만들어서 같이 생산한 후에 유럽 시장에서 공동 수출하자. 또 무기 자체도 좋은데 이런 청사진까지 그려주니까 루마니아 마음이 기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군사 기물이 유출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핵심 기술까지 이전을 다 해주진 않습니다. 돈 버는 게 아무리 중요해도 우리나라의 안보보다 중요하진 않잖아요. 또 이런 우려도 들 수 있죠. 수출할 제품을 우리나라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거 아니야? 사실 우리나라가 수출 국가와의 거리, 나토의 견제 같은 악조건을 뚫고 막대한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 나아가 유럽 시장의 판로를 개척한다는 점에서 그 조건이 경제적으로 손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또한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해외에 우리 무기 체계의 생산 거점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죠. 유사시에는 해외에서 무기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한반도에 공급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기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높은 품질 대비 저렴한 가격, 안정적인 공급망을 통한 빠른 생산과 납품 속도, 계약 시 높은 유연성까지 차별화된 경쟁력 덕분에
K방산을 향한 전 세계의 주목은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의 올해 1분기 기준 수주잔고가 무려 77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수주잔고가 77조 원이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이미 확보된 그만큼의 계약 금액이 아직 회사의 매출에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방위산업은 실제 매출로 잡히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제품을 금방 만들어서 바로바로 넘길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작이 된 시점과 인도 시점에 나누어서 매출을 차근차근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산업체의 실적을 내다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수주잔고의 현황을 보시면 됩니다. 방위산업의 매출을 볼 때 또 하나의 고려해야 할 점은 MRO입니다. 그럼 MRO가 뭐냐? Maintenance, Repair, Operation, 유지, 보수, 운영의 약자입니다. 자, 무기 체제는 한 번 도입하면 최소 10년 이상, 더 나아가서 수십 년 동안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쓰다 보면은 소모성 부품들을 교체해야 되고 어느 한 군데 고장이라도 나면 수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출한 국가에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또 이게 다 매출로 연결되죠? 이 MRO 사업 역시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존재감이 큽니다. 이런 MRO 사업과의 연속성, 수주잔고가 추후에 차곡차곡 실적으로 반영되는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방위산업의 매출은 수주에서 축포를 터뜨리는 시점이 끝이 아닌 거죠. 주가가 안정적으로 상승하려면 꾸준한 영업이익이 확보돼야 하는데 현재 국내 방위산업 업체의 수주잔고를 고려했을 때 K방산의 실적 성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세계 4대 방산강국 도약의 꿈이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수출 시장과 무기 체계, 정책 다변화까지 이루어지면서 더욱 강력한 경쟁력을 완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 수출 대상국이 2022년도에는 4개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2개국으로 늘었어요. 같은 기간 동안 수출 무기 체계도 6개에서 12개로 늘어났거든요. 과거에는 K9 자주포와 같은 베스트셀러 품목 위주로 수출을 해왔지만 이제는 장갑차, 천무, 탄약, 잠수함, 위성 등 다양한 무기 체계는 물론 한국형 발사체 기술부터 싸위성, 2호 위성 제작까지 또 위성 데이터 활용 등 우주 사업으로까지 방위업체의 수출 품목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방위산업 발전과 수출 지원을 위해서 수출입은행법 개정 등을 통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업, 정부, 군의 긴밀한 협력은 당연히 방위산업 전체의 질적 성장과 수익성 제고로 이어지겠죠. 가산 정약용 선생은 무기는 설사 100년 동안 쓸 리 없다 해도 단 하루도 갖추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인류의 비극이지만 전쟁의 참상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한 국방력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거죠. 평화를 위한 자주국방이 범지구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북한의 도발 테마주가 아닌 대한민국을 이끌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K방산의 도약을 응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